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115화 반격 그리고 전쟁의 서막 첫 번째 이야기. 승룡평원의 드넓은 대지는 매우 메말라 있었고 한 번의 충돌로 이 승룡평원 이곳저곳에 불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불에 그을린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는데, 그리고 이곳은 흙과 먼지가 바람이 날렸으며 또한 무수한 피로 물들어 있었다. 산과 강이 넘나들고 계곡과 절벽이 둘러싼 이곳 평원은 어둠 속에서도 치열한 전투의 열기로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정이맹의 철갑기마 부대가 전면에 나섰고 그들 앞에서는 오행기의 화행이 신중하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철갑기마의 돌진에 맞선 화행은 끊임없이 검붉은 내공을 응축해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압박했다. 그 불길은 화염처럼 강렬하게 타올랐고 이내 화염강이 처처해서 넘실거렸다. 내공으로 생성된 뜨거운 열기가 전장을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러나 철갑기마 부대는 화행의 압도적인 내공에도 주춤하지 않고 돌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모용가에서 보낸 신왕이 이끄는 정의 부대로 철갑을 두른 이유도 이유였지만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병사들이었다. 화행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바위를 두른 산으로 피신했다. 그는 산세를 이용해 방어와 반격을 이어갔으나 철갑기마 부대는 성벽처럼 거대한 힘으로 그를 밀어붙였다. 정이맹을 이끌어온 힘이 과연 이 정도로 강할 줄이야. 하지만 나 화기주와 화행의 무사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옥염화! 화기주의 검에서 불기둥이 뿜어져 나왔으며 또한 검붉은 불길을 온몸에 두르고 검 끝에서 일렁이는 화염을 철갑기마 부대를 향해 내뿜었다. 그의 화염은 산을 휘감으며 철갑기마 병사들을 거센 파도와 같이 삼켰고 그들은 비명과 함께 화마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 그러나 곧이어 더욱 강렬하게 몰려오는 철갑기마의 반격에 화기주와 그의 화행 무사들은 퇴보를 밟고 한 발 물러섰다. 그들은 빠르게 방어 태세를 갖추며 다시 불길을 내뿜어 자신들을 지켜내었다. 이와 동시에 오행기의 다른 무사들도 각자의 자리에 서서 정이맹과의 전투를 치열하게 이어갔다. 평원 곳곳에서는 흙먼지와 비명, 그리고 금속의 부딪힘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오행기의 강무사는 자신의 무공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정이맹의 무사들과 치열하게 맞섰다. 그들은 거대한 산과 같은 힘을 가진 5대 세가의 무사들과 마주했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팽가의 도법을 펼치는 팽가 무사들은 신속하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다. 팽가 무사는 이곳저곳을 번개처럼 빠르게 오가며 정이맹의 무사들을 끊임없이 압박했다. 그들의 도법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적에게 예기치 못한 치명타를 가했다. 팽가의 무사들이 칼날을 휘두를 때마다 그 끝에서 일렁이는 날카로운 검광이 상대를 압박하고 신교의 오행기 무사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또한 팽가의 무사들은 거대한 돌을 들고 나와서 모양새와 맞지 않게 현란하게 휘둘렀고 돌을 들지 않은 손으로 천례장이라는 무지막지한 장법으로 토행의 무사들과 어울려 싸움을 전개했다. 그들의 도가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로 그어질 때마다 강력한 파공성이 울렸고 무사들의 손에서 천례장이 펼쳐질 때마다 붉은 빛이 번쩍이며
세상이 떠내려가는 소리도 장렬했다. 허허, 펜갈은 신들의 아들이던가. 하지만 펜가의 무사들에 맞선 오행기의 토행은 단단한 방어와 함께 돌덩이처럼 무거운 힘으로 펜가의 무사들을 밀어냈다. 그는 대지를 이용한 방어수를 펼치며 적의 막강한 돌을 튕겨내고 그들이 방심하는 순간 돌처럼 무거운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를 펜가의 무사들이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재빠르게 회피하며 이영보라는 보법을 밟은 후 다시 돌을 휘두를 때마다 토행은 마치 산처럼 우뚝 서서 그들의 공격을 튕겨내며 끝내는 강력한 내공으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는 펜가의 기습을 막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땅의 기운을 불러내 자신들을 방어하고 진세를 유지했다. 펜가의 도법 오오단문도는 순식간에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겠지만 신교의 대지를 지키는 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 천중 마왕권? 토기주의 우레와 같은 외침은 태산이 하늘에서 찍어내릴 듯한 무거운 내공으로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으며 평원 전체로 울려 퍼졌으니 이 소리는 좌에서 우로 신속하게 이동하며 하늘의 용이 창룡우를 바라는 것처럼 들렸다. 또한 그의 주먹이 땅을 치고 내공의 진력이 대지 속에서 터져나오며 펜가 무사들의 돌을 튕겨냈다. 그들이 공격할 때마다 토행의 무사들은 거대한 바위처럼 그들을 막아내며 완벽한 방어 태세를 구축했다. 허, 이 토행의 무사들은 바로 신교의 만만방패가 아니던가. 또 다른 곳에서는 남군가의 검법을 펼치는 무사들이 오행기의 수행들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수행의 무사들은 둘로 나눠 일부는 남군가와 일부는 사마세가를 각각 상대하고 있었는데 남군가의 검법은 공격적이고 화려했으며 검 끝에서 퍼져나가는 검기는 마치 폭풍처럼 강력했다. 남군가 무사들은 정의명의 이름 아래 최강의 검수를 자랑하며 오행기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광명좌사가 이끄는 부대 앞에 수장을 잃고 패전의 쓴맛을 맛봤기에 그 기세는 이전만 못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듯이 남궁세가는 오랜 세월 그 전통의 가전 검법을 유전으로 물려받은 집단이 분명했다. 그들의 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검 끝에서 내뿜어지는 내공의 검광이 적앞서 압도하며 장렬했다. 다만 남군가 무사들의 공격에 맞서는 오행기의 수행 무사들은 그들에게 압도되지 않았고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깊고 유연한 듯 날카로운 기운으로 남군가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들의 검술은 남군가의 화려한 검법에 비해 절제되고 냉철했지만 그 한 번의 반격으로 남군가 무사들의 검기를 휘저었다. 또한 수행의 한 초절적 무사는 자신만의 내공을 검 끝에 담아 남군가의 무사들이 물러서게 만들었다. 남군가의 애송들아, 제법이다. 많은 검의 힘은 단순히 속도와 위력에만 있지 않다. 무공을 전개함에 있어서 균형과 깊이 그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구나. 수행기 무사의 내력은 그의 검 끝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며 남군가 무사들을 뒤로 밀어냈다. 이때 사마세가의 무사들이 권법을 펼치며 오행기의 수기주와 대치하고 있었다. 사마세가의 무사들은 날렵한 움직임과 함께 강력한 주먹과 발차기로 오행기의 수기주를 몰아붙였다. 그들의 권법은 강력하면서도 유연했고 한순간의 방심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사마세가의 무사들이 주먹을 뻗을 때마다
그들의 힘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수기주를 위협했다. 수기주 천수만타 곽정원은 사마세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만의 웅장한 내공을 끌어내며 방어했다. 그의 몸을 둘러싼 내공은 견고한 벽처럼 그를 보호했고 그 호신력은 마치 또 다른 것은 파도와도 같은 기세가 충만했다. 사마세가의 무사들이 이를 공격할 때마다 그들의 주먹과 발차기를 튕겨냈다. 아니, 정확하게 튕겨낸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두 배의 힘으로 되돌려주는 모습이라. 사마가의 절정권세는 힘을 쓰지 못하고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모습이었다. 그는 냉철하게 상대의 공격을 분석하며 적의 공격 권로에 맞춰 반격을 가했다. 사마세가의 무사가 그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려 할 때 곽정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며 그들의 공격을 깻잎 한 장차로 피하고 그들의 균형이 흐트러진 틈을 타 수로만보라는 희대의 신비 보법을 전개한 후 강력한 내공이 담긴 일격을 출수했다. 그들의 강력한 공격에 반격할 때마다 곽정원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버티며 오히려 그들을 몰아붙였다. 허허, 이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분명 한 마리 사자가 개떼를 몰아치는 기세가 분명했으니 말이다. 이 몸을 상대로 절정의 속도와 태산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지. 곽정원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그의 주먹은 공간의 유유자적 쌍수를 출소하였고 그들의 방어를 손쉽게 돌파해 나갔다. 그의 내력이 담긴 주먹은 사마세가 무사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혔고 사마세가 무사들은 큰 충격으로 입에서 핏물이 맺혔고 서서히 균형을 잃은 다리는 휘청이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승룡평원의 흙먼지와 혈양이 난무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싸움은 더욱 접전이 무르익었으며 난전의 연속이었다. 이에 황보가의 창법을 구사하는 무사들이 오행기의 목행기 수신이라는 무사와 치열하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황보가의 무사들은 기다란 창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일으키며 빠르고 강력한 공격을 톱니바퀴에 물린 기계처럼 퍼부었다. 그들의 창은 묵직하고 강력했으며 허공을 가로지를 때마다 그 끝에서 날카로운 내기가 폭발하여 창기가 장렬하며 일어났다. 또한 황보가의 무사들이 창을 휘두를 때마다 그 공격은 마치 여름날 소나기 폭우처럼 쏘아지며 오행기를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이런 폭풍 같은 기세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목행기의 한 무사 수신은 황보가의 날카로운 창끝을 유연하게 피해내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목기를 시기적절하게 운용하여 완벽히 차단했다. 그의 단전으로부터 올라온 내력은 창끝의 공격을 가볍게 튕겨내며 적의 공격을 막아냈던 것이다. 그는 황보가의 빠르고 날카로운 창끝을 주시하며 정확한 시기에 방어 태세를 갖췄다. 그의 유연한 내공이 담긴 손끝에서 발산된 힘은 황보가의 공격을 막아내고 되려 그들의 균형을 흩어버렸다. 흐흐흐. 정의맹의 알량한 녀석들아, 이 어르신의 말을 잘 들어라. 황보가의 창이라면 매우 날카롭고 강력하지만 진정한 싸움에서는 그 강함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힘이구나. 왜유, 내 강! 수신은 적의 창을 피하며 정확한 반격을 가했고 그의 쌍수에서 튀어나온 목기는 황보가의 무사들이 펼치는 창법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용세가의 무사들이 나섰는데 이들은 황금 무사처럼 그들의 갑옷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갑옷을 입고 있었다. 또한 신비로운 병기를 사용해 오행기 무사들의 신형을 겁박하고 있었다. 모용세가는 다양한 병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진 세가로 그들의 병기는 각기 다른 형태와 성능을 지니고 있었다. 모용세가의 무사들은 다양한 병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오행기를 상대로 유리한 전투를 이어갔다. 그들은 단검과 쌍검, 장창과 철퇴 등 다양한 무기를 빠르게 교체하며 막강하게 공격했다. 금행기의 무사들은 모용세가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에 맞서며 병기 하나하나를 막아내며 상대했다. 그는 상대의 병기가 날아들 때마다 자신의 내공을 사용해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상대의 공격을 튕겨내며 방어를 이어갔다. 모용세가의 병기술이란? 허나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금기주는 그들이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빠르고 강력한 반격을 가하며 그들의 병기를 박살내며 무력화시켰다. 그의 내공이 병기에 담겨 적의 무기를 뿌리쳐냈고 적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함께 일어나는 내공의 충돌은 전장의 공기를 짓누르듯 무겁게 만들어 주었다. 허허. 무겁고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금행기라니. 한편 전장의 중심 가장 격렬하게 전투를 이어가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다시 수행의 무사들과 사마세가의 대격돌이었고 단연을 뜸은 수기주 곽정원과 사마세가의 소가주 사마형의 대결이었다. 수기주는 적막한 전장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내공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의 몸을 감싸는 물의 기운이 고요하게 흐르면서도 마치 우기 때 범람하는 강물처럼 넘실대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차가운 물살이 생명을 띠듯 맴돌며 점차로 강한 압력을 전장에 들이웠다. 이를 본 사마세가의 소가주 사마형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공중으로 도약한 신법을 전개했고 지면에 착지한 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와 그의 쌍수에 모인 권기는 무겁고 단단하며 마치 산을 뚫을 기세로 요동치고 있었다. 마침 전장의 공기는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 속에는 마치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기주와 사마형은 서로를 응시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수기주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물결처럼 고요하게 빛났고 반면 사마형의 눈빛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다. 음유기공과 양강기공의 대결을 앞두고 있더란 말인가. 사마형이 먼저 고요한 전장을 깨고 앞으로 나선 것이다. 그의 팔과 다리는 굳건하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공은 마치 금속의 차가운 빛과 같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의 기운을 응축했다가 마침내 한 단어를 외쳤다. 천왕 삼권 일권 산을 뚫어라. 태산 정멸. 사마형의 주먹이 하늘을 찢으며 앞으로 내뻗어졌다. 그 순간 그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대지를 갈라놓을 만큼의 강렬함을 지니고 있었다. 전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그가 내지른 주먹의 힘을 반사해냈고 그의 공격 방향을 따라 거대한 내공의 파도가 휘몰아쳤다. 그의 주먹이 대지에 닿자 대지가 울려 퍼졌고 그 충격파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수기주 천수만타 곽정원은 그의 공격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 손을 들어올리며 나직하게 외쳤다. 파도의 숨결이여 대지를 감싸라. 만파멸살. 그의 손끝에서부터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그 물결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사마영의 주먹을 덮어가기 시작했다. 물결은 부드럽게 흐르며 사마영의 공격을 감싸안고 흡수해냈다. 그의 공격이 뻗어 나오는 모든 힘을 삼키듯 수기주의 물살은 그를 감싸며 흡수했고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흩어지며 그 주먹의 힘을 완화시켰다. 우명한 물살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사마영이 다시 기운을 모아 더욱 강하게 공격해 들어갔다. 그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으며 그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서며 단전의 내력을 짜내어 강렬한 내공을 끌어올렸다. 수기주는 물결을 조용히 흘려보내며 다시 그의 공격을 받아냈다. 그의 물살은 흐르면서도 그 흐름 속에 은은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마치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기운은 끊임없이 흐르며 사마영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상극처럼 대치하고 있었으나 수기주의 물살은 그 어떤 바위라도 갈라내고 뚫어낼 수 있는 힘을 품고 있었다. 사마영은 그걸 알아챈 듯 더욱 강력한 기운을 끌어올려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다시 한번 우수를 들어 주먹을 으스러지라 쥐고 외쳤다. 천왕삼권 이권 하늘을 찢어라. 천파. 그가 주먹을 내지르자 허공에서 거대한 소리가 울리며 주먹의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주먹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전장을 휘몰아쳤고 그가 내지른 공격의 기운이 공중에서 빛나며 거대한 회오리를 이루었다. 회오리치는 바람은 수기주의 물결과 맞부딪혔고 공기 중에 얇은 물방울이 피어오르며 빛을 반사했다. 수기주는 손끝에서 물살을 더욱 응축시켜 내보냈다. 그의 내공이 일으키는 물결은 그 자체로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 파동은 회오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며 사마영의 공격을 흡수했다. 수기주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내공을 물결로 형성해 사마영의 공격을 향해 강렬하게 뻗어갔다. 바위를 부수는 물결이여. 그 힘을 뿜어내라. 만천만파. 수기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며 마침내 다시 한번 사마영의 주먹을 감싸 안으며 그 속에서 강렬한 파열음을 냈다. 그의 물결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공중에서 일렁이기 시작했고 그 물결은 마치 폭발하는 강물처럼 전장에 흩어지며 사마영의 공격을 죄다 삼켜버렸다. 그러나 사마영은 부동. 그의 신형은 흔들리지 않았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며 그의 얼굴에선 분노와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두 주먹을 모아 자신의 내공을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그의 주먹은 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꽃처럼 강렬한 기운을 품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그 기운이 대지 전체를 감쌀 듯이 웅장하게 뻗어나갔다. 천왕삼권 삼권. 세상을 부수어라. 멸절? 허허, 압권이 바로 이런 것인가?
그의 마지막 공격은 모든 것을 부수려는 듯한 강렬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찢으며 내리치자 거대한 파동이 일어나며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 기운이 대지를 휘감으며 소용돌이쳤고 대지에 닿는 순간 거대한 충격이 일어났다. 전장 전체가 그 공격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주변에 서 있던 무사들은 그 강력한 내공에 놀라 몸을 뒤로 뺐다. 수기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내공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물살은 점점 더 두꺼워지며 그의 주변을 감쌌고 그는 그 물살을 모아 사마형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준비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결은 마치 바다에 힘을 담고 있는 듯한 기세를 품고 있었고 그가 손을 휘두르자 물살이 거대한 파도처럼 형성되어 사마형의 공격을 덮어갔다. 대지를 삼키는 강물이여, 그의 분노를 잠재우라. 숙의 일몰. 수기주의 물결이 사마형의 주먹과 맞붙는 순간 두 사람의 내공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전장을 뒤덮었다. 그 충격파로 인해 대지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흙과 돌덩이 그리고 바위가 부서져 날아갔다. 물결과 주먹의 충돌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바위가 맞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전장을 휘감았다. 공중에는 물방울이 흩어지고 내공의 파편이 사방으로 퍼지며 흩날렸다. 사마형은 그 충돌에 의해 뒤로 날아갔고 그의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으며 그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수기주는 자신을 지탱하며 호흡을 고르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힘을 모두 소진한 듯 지친 기색을 보였지만 전장에는 여전히 그들의 내공이 남아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야말로 천지를 울리는 격전이었고 전장의 모든 무사가 숨을 죽이고 질식할 것 같은 침묵으로 그들을 지켜보았고 수기주 곽정원과 사마세가 소가주 사마형의 대결은 결국 어느 한쪽도 승리하지 못한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천수만타 곽정원의 입에서 한 줄기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사마세가의 사마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가에 핏물을 머금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깊은 내상을 입은 것이 분명했다. 다만 그들의 눈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는데 아무튼 서로 지친 상태로 물러서게 되었다. 두 사람은 무거운 호흡을 내쉬며 서로를 응시했으나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들의 몸 주위에는 아직도 내공의 잔여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으나 마침내 그 기운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전장은 다시금 고요해졌으나 방금 전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피로 물든 대지와 어지럽게 흩어진 바위와 진흙이 전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참상, 그 자체가 아니던가. 이 싸움에서 오행기의 무사들과 정임행의 무사들은 큰 피해를 보았고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화행의 무사들은 오늘 싸움의 막바지에 재정비하고 전장으로 다시 투입되었지만 지친 기색을 보이며 고통스러운 몸을 끌고 다시 산 너머로 후퇴했다. 철갑기마와 맞선 그들의 전투는 무시무시했으나 정임행의 돌격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해 결국 퇴각하고 말았다. 팽가의 무사들과 싸우던 토행의 무사들 또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서서히 전장에서 몸을 뺐다.
황보가와 맞선 목행의 무사들도 자신의 내공을 다 소진한 탓에 도저히 전투를 지속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희맹은 퇴각하는 적들을 보고 뒤쫓을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오늘의 싸움은 신교와 정희맹에 있어서 서로에게 치열했고 짙은 생명의 불꽃이 오가는 처절한 사선이었지만 이제 이곳 전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날은 더욱 깊은 밤이 되었으며 대지는 어두움으로 한치도 내다볼 수 없었으니 각 세력의 자녀 병력은 서로를 살피며 조용히 진지로 돌아갔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